예, 안녕하세요. 저 김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니까 한 몇 주 전부터, 네, 한 몇 주 전 혹은 며칠 전부터 지금 네, 보니까 이 부정선거 진실찾기 관련, 이 선거 무효 소송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뭐 패소했다, 뭐 네, 이러면서 그 뭐 소송 비용, 그 청구서들이 지금, 날아오셔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많이, 속상해 하시고 혼란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네. 지금 선생님께서도 그런 그 대법원의 서류를 받으신 거죠? 예, 저도 지금 그거를 1월 3일 날 받았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어제 받으신 거네요, 어제. 네네, 네, 어제 받으셨고, 그런데 이게 그 저희가 궁금한 게, 네, 그 저희가 이제 부정선거 진실 찾기 할 때, 네, 저희가 이제 뭐 말 그대로 그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뭐 참여하지 않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네, 그 유권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가 네, 이 모집을 했었던 거죠. 네네. 그때 그 뭐 어떠한 계기로 그때 이제 모집에 참여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저는 이제 방송에서 그걸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중에 이제 가로세로에서 방송을 하는데, 거기 이제 강용석이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피해가 안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참여를 했거든요. 또 믿었죠, 네. 변호사니까. 근데 이제 지금 황당하게 이 서류를 받고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죠. 금액을 떠나서. 그렇지 않아도 좀 이런 네. 항의를 지금 보니까 넥스트로에도 많이 지금 가는 걸로 보이는데 강용석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보니까 나는 아무 책임 없다. 다 네, 저도 가세연 오늘 봤어요. 책임이다. 네. 라고 하는데 강용석이 가세연에서 아무 책임이 없는 위치였다고 판단하셨나요? 아니, 어떻습니까? 가로세로에서 강용석은 변호사고 소장이었잖아요.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용석을 신뢰를 하지. 저는 솔직히 강용석이 법률가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좀 신뢰를 했죠. 말 그대로 그 강용석과 김세희는 네. 이제 공동의 그 책임자, 공동의 대표, 뭐 이런 네. 위치였고 본인은 또 가끔 뭐 주변 사람들한테 원래 대표보다 소장이 높아요. 가로세로 연구 소잖아요. 뭐 이러면서 맞아요. 본인들이 말을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 와서 본인은 가세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네, 라고 아무 말하는. 상관이 없는 거는 뭐 본인이 경기지사 이후에나 상관이 없는 거지. 그 그쵸. 전에 부정선거랑 관련해서 할 때는 모두 책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뻔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 네네. 자,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니까 뭐, 충남 논산에서 이제 부정선거 진실 찾기 하셨던 유권자 중에 한 분은 저희가 김소연 네. 변호사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강용석을 사문서 위조로 이미 고소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좀 보니까 혹시 선생님도 혹시 그런 서류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서류를 받아서 보니까 네. 이게 보니까 선거소송 위임 계약서 관련해서 이것도 대법원이 쭉 무슨 뭐 사건 번호랑 뭐 누가 참여했고 뭐 이런 위임 계약서까지 지금 첨부를 좀 한 목록을 저희가 받았어요. 예, 저도 그러면 이런 경우도 봤어요. 보면 지금 강용석이 이 소송을 하면서 대법원에 이런 사람과 위임 계약서를 맺었다라는 걸 첨부한 걸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뭐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뭐,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했지만 그 차후에 뭐 계약서라든가 뭐가 오는 줄 알았고, 근데 그런 게 일절 없었기 때문에 아, 그냥 뭐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참여를 공식적으로 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다른 분들도 뭐 이 넥스트로 혹은 네, 강용석과 위임 계약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네네, 예, 모집할 때 뭐 연락처나 뭐 이름을 준 적은 있지만 그 네. 이후에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중간에 얘기를 해준 적도 없었으니까, 네. 저 정말 이제 너무 다 지난 뒤에 갑자기 뒤통수 맞는 기분이에요. 그러면 이 그 당사자들한테 뭐 중간 보고 혹은 또 뭐 결과 안내 뭐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아, 전혀 없었어요. 전혀 음.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 경기지사 그 건 지나고 나서 여행을 막 다니고 할 때, 뭐 저는 오히려 강용석이 이제, 뭐 예, 바르셀로나도 가고 바르셀로나인가요? 예, 뭐 스페인도 가고 네네. 뭐 이랬죠. 스페인도 네. 가고 막 이럴 때, 네.
부정선거가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보고를 받은 게 없으니까. 네네. 근데 페북에 이제 뭐 박주현 변호사님이나 뭐 윤용진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증거가 있는데 왜 제출을 안 하냐 가면서 음,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성토하는 그거를, 글이군요. 네.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여행을 다니면서 제출해야 될 서류를 제출을 안 한다는 거는 도대체 그 넥스트로가 대리를 맡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거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로서 네, 일을 네. 제대로 안 한 거네요. 그것 때문에도 사실 굉장히 불쾌했는데 제가 이제 패소를 했으니까 음, 소송 비용을 물어라 하는 이 안내장을 받으니 네. 이게 금액을 떠나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동안 소송비 가지고 본인이 또 대장놀이 막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뭐 네. 변호사들한테 막 수임료 막 뿌리면서, 그때도 음, 아마 인사이트 방송 중에 네. 그런 부분 갖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강용석이 그랬냐면, 아니, 왜 나한테 그러냐. 그 이후는 다 조사하고 검찰에서 할 일이지. 음.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저는 그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뭐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잔치를 본인들이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그 모습에 정말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난 가세현 일 끝, 부정선거 진실 찾기도 나는 몰라. 뭐 거의 이 수준의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네. 좀 화가 나네요, 저도.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음, 저는 이제 그 대표님께서 무슨 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그 선거 비용 쓴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네. 예, 그리고 그때 보니까 다 지출이 누구 변호사에서 지출 내역이 다 있었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전체 10억 송금에, 변호사 비용 사용한 거, 소송 송달료나 이런 걸로 사용한 거, 네. 그 다음에 부가세 부분해서 네. 12억인가 뭐 이렇게 있었고, 넥스트로가 거의 60% 정도? 이렇게 갖고 갔던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면 넥스트로가 그 60% 이상을 수임을 해서 네. 수임료로 받은 네. 건데, 네. 60%라는 금액을 가지고 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짓고, 그리고 중간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대비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패소를 전혀 생각을 못 해갖고 방송에서 말을 안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제가 지금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이게 아마 제 기억에 2020년 뭐 한 4월 20일 혹은 21일 요때쯤에, 네, 그때 네. 우리가 이제 민경욱 의원님 그 지역구에서 방송하다 이제 민경욱 의원님이 부정선거 진실 찾기 하자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강용석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네, 네. 이제 부정선거 진실 찾기 펀드를 만들자. 네, 라고 맞아요. 하면서, 펀드라고 표현을 했죠. 그쵸. 그러면서 강용석 개인 그 통장을 화면에 띄워서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띄운 걸로 저희도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볼 강용석 때, 통장으로 보냈어요. 글로요. 강용석 개인 네, 통장으로. 네, 자,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도 뭐, 저희가 강용석이 너 얼마 받았어? 라고 저희가 그 당시에 못 물어봤었는데, 제가 볼 때 원래 이 첫날이 원래 제일 그 모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쵸. 대부분 그때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송금을 할 때니까, 왜냐면 4.15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었을 네, 네, 다 때니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강용석 개인 통장에 어마어마한 거액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음, 드네요. 음, 참, 음, 도대체 그 금액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그 이후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만 대표님이 음, 방송에서 띄우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음, 상상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아이고, 아무튼 정말 오늘 또 용기 네. 있는 이렇게 또 제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좀 함께 계속, 이런 유권자 여러분들의 억울함, 화나는 걸 제가 함께 좀 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상희 전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도
내용을 좀 보고 저희도 좀 깜짝 놀랐는데 불과 한 3일 전이네요. 3일 전 1월 9일 화요일에 예.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강용석에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강용석이 한 1시간 반 뒤에 이제 그 답장을 보냈던데 저는 이 답장 내용이 좀 앞뒤 문장이 좀 약간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예, 예. 강용석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부담할 겁니다라고 하면 결국 넥스트로가 낸다 뭐 이런 의사 표시인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뭐 부담하게 될 할당량은 이제 의원님 나상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인데 어찌됐건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뭐 이렇게 강용석이가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요거 이후에 뭐 따로 뭐 더 뭐 연락이거나 뭐 답장이 오거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사실 이 최고서를 제가 받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네. 그 우체국을 통해서 이제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주소를 찾는 중에 여기 법원에서 뭐 송달이 될 게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좀 긴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 연락 온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네, 넥스트로로 굉장히 많은 전화를 했는데 네. 통화가 거의 안 됐고요. 네. 100통 넘게 제가 전화를 했던 것 같고 강용석 전 소장 같은 경우 제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네. 또 뮤지컬 박정희를 목동에서 이제 그때 공연하실 때 제가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도와드린 일도 있고 해서 네, 사실은 아유, 제가 번호를 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셨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우리 양천구에 48명이 지금 아마 최고서를 받은 것 같은데 네. 애초에 인터뷰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그때 당시에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남몰라라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 답이 온 거고요. 네. 끝까지 본인 그 넥스트로에서 전부 부담을 할 거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저희 48명 중에 저한테 연락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황당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벌써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서로 상충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참여를 하셨던 그렇죠.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 다른 분들은 이게 91만 원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직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네.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그럼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공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또 이거를 또 납부를 제대로 안 하면 또 괜히 통장 압류라든지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강용석 전 소장은 이전에 제가 처음 통화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당장 이거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진행 중이니까 아직 반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나중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은 내는 게 아닙니다. 뭐 내는 조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참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최고서가 왔다라는 거는 거의 최후 통첩 그런 의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최고서가 왔는데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이게 정말 이 과연 법을 공부한 사람이 맞는지.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나중에 이제 그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에 답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추가적인 연락 없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죠? 요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받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많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었고요. 네. 전화가 와서 강용석한테요? 이틀 전에 제가 이미 통화를 했고 강용석과? 네. 인사뉴스에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유튜브로 이제 얘기한 게 있다라는 걸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본인 변명 같은 내용을 이제 거기에. 자, 그리고 그 강용석과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그 변호사 선임 뭐 서류, 뭐 위임 서류, 뭐 이런 서명, 뭐 계약, 뭐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위임서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분증만 제가 카피해서 이메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밖에 없었고요. 네. 중간에 뭐 위인서 내용이라든지 중간 보고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동일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제 그 말 그대로 이게 그 투표함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받고 그런 그 유권자들의 정보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걸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뭐 어떻게 이게 그 진행된다 이런 거는 변호사로서 전혀 뭐 연락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저희가 양천갑이 사전투표에서 제가 알기로 한 1만 표 이상 차이가 나서 굉장히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이게 범국민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려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런 일을 선두적으로 하실 때 굉장히 희망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참여를 했었던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3년 가까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고사가 이제 갑자기 오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움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도 이 상황 관련해서 함께 계속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